오늘 조선후 궁열전은 문정왕후의 인척으로 우여곡절 끝에 인종의 후궁이 된 숙빈 윤씨입니다. 인종의 간택 후궁인 숙빈 윤씨는 아버지가 돈령 도정을 지낸 척신 윤월량이고 어머니는 장일쥐의 딸 순천 장씨입니다. 윤월량은 중종의 장인 파산부원군 윤지임의 아들로 윤원로 윤원영의 형이자 문정왕후의 오빠라서 숙빈 윤씨는 문정왕후의 조카이며 명종은 숙빈 윤씨의 고종사촌이면서 시동생이 됩니다. 중종 27년인 1533년에 정유침의 딸이 양제로 선발되어 후궁으로 들어왔으나 양제 정씨는 물론이고 세자빈 박씨에게서도 임신 소식이 없어 1535년에 중종은 양제를 다시 한번 간택하려고 했습니다. 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 11월 16일 개의 세 번째 기사 1535년 영가정 14년 원손의 일과 관련하여 세자의 후궁을 뽑는 일에 대해 전교하였다. 세자의 나이가 장성하니 원손이 있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원손이 없으니 상하를 막론하고 그 누가 우려하지 않겠는가. 후사를 넓혀 인심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양제한 사람을 이미 뽑아들이기는 하였으나 다시 더 뽑아들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리고 삼공이 오랫동안 결혼되어 있고 찬성도 없다. 삼공은 어렵고 중에서 곧바로 임명하지 못하더라도 찬성은 전례에 따라 천망할 것도 함께 대신들과 의논하라. 그러나 다시 시행된 양제 간택으로 인해 장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되는데 중국의 모의자기를 따라 양제가 아들을 낳으면 양제를 세자의 전궁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모의자귀는 자식이 귀하게 됨에 따라서 어머니도 귀하게 된다는 것인데 참고로 양제란 세자의 후궁을 말합니다. 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 12월 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1535년 영가정 14년 여러 신하들이 세자의 후궁을 간선하는 일에 관해 의논하다. 조광에 나아갔다. 배사원 허황과 헌납 이몽필이 전에 이를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양원군은 이미 징계하였으니 서영하고 송세영은 무리가 이와 같으니 직첩을 돌려주지 말라. 그리고 저번에 사헌부의 상소를 보니 조짐을 방지하고 먼 훗날을 생각하려는 뜻은 나의 뜻과 바로 맞다. 그러나 다만 상소 중에 진신들 가운데 더러는 양제를 간선하여 드리는 일은 대개 중국에서 아들이 있는 사람으로 적을 삼는 예를 모방하려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처럼 사특한 말을 발설한 것은 지극히 예법에 관계가 된다. 앞서 대신과의 의논에서는 종묘사직을 위하여 후사를 넓혀야 된다는 말뿐이었는데 이제 감히 사특한 말을 부르짖어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니 사대부로서의 말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조정 대신들의 반응은 간택을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왕비들이 적자를 낳아 서자는커녕 반개 왕족도 왕으로 즉위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인종 전에도 후사를 낳지 못한 왕비들이 있었지만 적장자 계승은 아니라도 왕비와 세자빈이 낳은 적자들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여론은 세자 내외가 20대의 젊은 나이라 측실에서는 아들이 난다고 해도 그 아들로는 후사를 삼을 수 없다는 쪽이었습니다. 인종의 왕비 및 후궁이 임신, 출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낳지 못했다면 반개 왕족의 왕위 계승이 더 빨리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 12월 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1535년 영가정 14년 여러 신하들이 세자의 후궁을 간선하는 일에 관해 의논하다. 허황이 아뢰기를 신들의 의논도 양제를 더 간선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자께서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빈궁이라고 어찌 끝내 원손을 탄생하지 못하겠습니까? 양제를 더 간선하더라도 거기에 좀비의 차등을 두어 명분을 엄격하게 세운다면 어찌 나쁠 것이 있겠습니까? 중종도 이에 동의해 적서에 구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히고 이듬해인 1536년에 윤월량의 딸이 양제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사간 권기, 장령 인붕 등이 문정왕후가 세자를 친자식처럼 여기기 때문에 세자의 모후이며 윤월량은 중궁의 친척이라 피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뽑지 말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윤월량의 딸은 간택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조선 전기에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종의 모후인 자순대비와 중종의 왕비인 장경왕후, 문정왕후가 촌수를 떠나 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계의 딸이 양제로 최종 간택되었는데
사실 윤계의 딸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았는데 윤계는 영춘군 이인의 사위로 영춘군은 세종과 신빈 김씨 사이에 다섯째 아들 영해군의 자식입니다. 또한 윤계의 누이는 남천군 이쟁의 며느리인데 남천군은 세종과 소원왕후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의 맞손자로 윤계의 집안은 이미 왕실과 혼맥이 형성되어 양제간택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빈 박씨 측에부터 종처럼 아첨하고 이득을 취하는 등 처신이 좋지 못한 까닭에 양제간택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상소가 잇따르면서 윤계의 딸은 입궁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윤월량의 딸이 간택에서 제외된 것은 김한로가 자신의 외손녀를 세자의 후궁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획책한 일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연산군의 후궁숙의 윤씨의 오빠인 윤은보가 한명회의 두 딸이 예종과 성종의 왕비가 된 일을 예로 들면서 윤월량의 딸을 양제로 들이라 권해 이듬해 11월 윤월량의 딸이 양제가 되어 후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종실록 86권 중종 32년 11월 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1537년명 가정 16년 양제의 문제에 대해 전교하다. 윤은보 등에게 전교하였다. 황원이 전벌의 경연에서 아래기를 김한로가 그의 외손녀로 양제를 삼고자 하여 윤월량의 딸과 윤계의 딸을 논박하여 방해하였다라고 하였다. 양윤의 딸이 모두 양제로 간택되었었다. 윤계의 딸은 곧 가문에 허물이 있었으므로 거론할 것이 못 되었지만 윤월량의 딸은 별로 허물될 만한 일이 없어서 선발하여 드릴 만하였다. 대체로 양제를 가려 뽑는 것은 장래를 생각해서이다. 지금 다른 사람의 딸로 이미 의논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윤월량의 딸도 뒤따라서 입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실은 논한다. 김한로가 외손녀를 태골에 들여보내어 양제를 삼으려고 꾀하여 간선할 때 윤월량은 지금의 중궁의 동생이므로 그의 딸로 양제를 삼는 것은 동궁에게 혐의가 있다고 하고 윤계는 그의 처모인 영춘군의 아내가 박씨와 결탁하였으니 짝서의 변을 윤계 역시 참여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니 간사하고 무상한 사람의 딸을 양제로 삼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윤은보 등이 회개하기를 지난번 상당 부원군 한명회의 딸이 한 사람은 공순왕후, 한 사람은 장순왕후가 되었었습니다. 윤월량의 딸을 선벌하여 양제를 삼는다고 한들 안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한편 중종 38년인 1543년에 동궁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를 두고 윤씨의 친정에서 저지른 짓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윤씨는 처음에 양제였다가 인종의 사후에 숙빈으로 봉잡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3년상이 끝난 뒤에 선왕과 현왕의 후궁들의 품계를 올려주는 등 일련의 조치가 있었으나 인종은 재위 1년도 채 되지 않는 데다 중종의 3년상 중이라 시동생인 명종이 봉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선조실록에 인종 후궁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라고 한 기록으로 보아 숙빈 윤씨는 임진왜란 중에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26일 우술 두 번째 기사 1595년명 만력 23년 좌승지 이덕열에게 해빈 정씨 등에게 각 지역에서의 음식 제급을 명하다. 좌승지 이덕열에게 전교하였다. 해빈 정씨는 광주에서 숙빈 윤씨는 남양에서 숙의 이씨 신씨는 연안에서 음식물을 제급하여 줄 것을 감사에게 유지를 내리도록 하라. 한편 2002년 화평 윤씨 종중의 선산에서 미라가 발굴되었는데 부정품 중에 한글 편지가 있었는데 숙빈 윤씨가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편지는 짧은 내용이지만 겸양법과 선엄할 어미를 6차례나 쓸 정도로 격식을 갖추고 있어 한국어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일본 교토의 지온인의 소장 중인 지장보살본원 경변상도는 숙빈 윤씨가 인순왕후의 명복과 선조와 의인왕후의 무병장수 등을 빌려고 비군이 지명과 함께 발언해 자수궁에 봉안한 것입니다. 오늘 조선후 궁열전은 문정왕후의 인척으로 우여곡절 끝에 인종의 후궁이 된 숙빈 윤씨였습니다.